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운운하더니 야당과 비박근혜계가 요구한 거국 중립내각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할 능력이 있다면 거국 중립내각을 요구받을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겠지요. 기반을 잃어버린 청와대, 바닥 없이 공중에 붕 떴는데 어떻게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운운할 수 있죠? 우주가 도와주는 모양입니다. 대구 달성군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씨가 정계에 입문하기 위해 지난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부터 최순실, 정윤회 씨가 박근혜 씨와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구 매일신문이 전한 내용인데요. 최순실, 정윤회는 박근혜의 머리를 만져주고 입고 나갈 옷을 정해주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집 주인은 참 좋은 하인을 두었군요. 훗날 그 하인으로부터 지배당하게 될 줄도 모르고. 서울 중구에 있는 매일경제TV 사옥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MBN 뉴스8 앵커 김주하 씨가 비선실세 의혹의 주인공 최순실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의리를 보여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읽었다가 누리꾼들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어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대통령을 본 기자들은 그렇게 힘없고 어두운 모습은 처음 보았다고들 한다. 이러면서 진심으로 언니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숨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와서 그 의리를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국민의 들끓는 정서가 읽혀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뉴스 앵커식이나 돼서 말이죠. 네, 김주하 씨, 팔선녀 중 한 명이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네, 광고 듣는 사이에 저는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재백이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국민의 분노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탄핵과 하야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한편 정치권에서는 국정 공백을 우려하며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자, 이런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거국 중립내각의 전제 조건으로는 대통령 박근혜 씨의 진실 고백과 여러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가지 이 문제에 관련해서 또 여쭤보면은 사실 이제 최순실 씨 의혹이 이제 뭐 단순히 이제 연설문을 손봤다는 걸 넘어서 이제 이권 개입도 있었지만은 측근들의 뭐 인사 개입이라든지 뭐 측근들의 이제 거의 권력자를 등에 업은 전횡 이런 의혹들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이제 국정농단 파문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점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이거는 그야말로 외부 세력에 의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건 그야말로 대통령이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지금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의 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외교적 사안이라든지 거기 보시면 개성공단의 이 중단이라든지 네.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정말 국가의 어떤 전망에 관계되는 네. 이런 문제들이 최순실이라는 사람, 뭐 그 사람이 검증된 사람도 아니고 네. 어떤 공식적 입장에 위치해 있지도 않은 사람이 마구 농단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외교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국가안전위 NSC라든지 뭐 이런 게 완전히 허구화됐던 것이죠. 저는 이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권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히려 굉장한 전문가들에 의해서 보좌되고 네. 또 그런 과정이 전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어떤 개인을 만날 때 독대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늘 입회를 하고 그랬거든요. 기록하고. 네. 네. 사실 지금 저희 서울시장실에도 보면 속기사가 제가 모든 사람을 면담할 때는 옆에 있거든요. 네. 조선시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렇게 시스템으로 큰 문제가 저는 생겼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일은요, 저는 청와대도 크게 개혁돼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가 지금 뭐 국회니 국정원이니 이런 쪽에도 정말 국민들에게 투명하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정말 총체적인 국정 혁신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 시장님,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의혹 당사자들과 별개로 이제 국정 운영, 이게 나라에 대한 좀 걱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사실 이번 파문과 별개로 국정 운영은 이제 안정을 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거국 중립 내각 얘기도 나오고요. 뭐 극단적으로는 하야, 탄핵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사실 제일 먼저 그 거국 내각 네. 그걸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 총리와 이 지금 현재 민생, 경제, 안보를 책임지는 이런 중요한 이 장관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 선출을 하고 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구조로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정이 공백인 상태니까 네.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무엇보다도 이 상황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네. 만약 이것을 은닉하거나 회피하거나 축소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저는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예. 봅니다. 그럼 박 시장께서는 이제 탄핵이나 하야보다는 거국 중립 내각으로 풀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네. 이것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네.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의 큰 이 진실의 고백과 네. 그리고 스스로의 여러 이 조치가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예. 그게 없으면 국민들을 설득할 아무런 길도 없이 결국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 박근혜 씨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국정 운영의 추진력을 잃은 사실상의 하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새누리당 비박근혜계에서는 박근혜 씨의 탈당과 거국 중립내각 구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에 출연한 친김무성계인 새누리당 최고위원 강석호 의원은 책임 총리제를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상당히 저희로서는 할 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죄송스럽다는 그런 말뿐이었고
단지 참 더 이 처참한 것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 기반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구심점이 무너졌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도 새누리당 내에서 탈당 얘기가 나옵니까? 예, 지난 의총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탈당 문제 또 여러 가지 더 격한 이야기로 나왔습니다만은 현재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현재는 이제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대통령의 이제 국정쇄신을 어떻게 갖고 가실까 그것을 기다려보고 또 의혹들을 한번 종합 정리를 한 다음에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탈당과 거국 내각 구성이라는 건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국 중립 내각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런 사태까지 일어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법이야 여러 가지 종류의 해법이 있으니까요. 해법이 여러 가지 종류. 지금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거국 중립 내각 말고. 아니면은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쉽게 하시지 못한다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책임 총리 그러니까 거국 내각보다도 책임 총리제를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또 국정을 돌보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황교안 총리를 중심으로요? 현재 황교안 총리든 누구든 간에 그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방법도 하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상적인 예를 든다면. 예. 네네. 근데 이제 지금 거국 중립 내각까지는 아니지만 여야 합의로 임명된 총리가 국정을 수습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예, 그런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거국 내각이니 얘기를 하는데 만에 하나 이거는 가정을 하고 하는 얘기니까 하여간 이 부분은 거국 내각이나 대통령 하야나 또 대통령에 대한 탈당을 해라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들의 분노가 워낙 세니까 이 부분은 일단 이 사태를 완전히 의혹을 전부 다 풀어내고 의혹을 보고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조금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조차를 논의하는 것은 조금 앞서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기 야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역대 이런 위기가 없었다며 무정부 상태를 염려했습니다. 김부겸 의원 역시 거국 중립내각과 여야 합의로 총리를 새로 뽑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통령 박근혜 씨의 결단을 주문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국 내각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하야 탄핵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과연 이 거국 내각도 되겠냐 싶은 것이 우선 첫 번째로는 대통령이 임명권 가장 중요한 권한인데 임명권을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의 지금까지 우리가 접해온 스타일상은 이게 가능하겠나 싶거든요. 조금 아무래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두려움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그동안 국정 운영하는 스타일 자체가 보면 좀 당신이 어느 정도 믿음직하고 일부 겪어본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을 썼는데 지금 이렇게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일을 해내겠냐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이렇게 국민과 국가 지도자 간에 이런 어떤 불신과 어떤 분노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이걸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당위 선상에서는 당위 면에서는 당연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평생 부부가 결국 이혼하는 경우가 이게 당위를 몰라서가 아니라 사람이란 존재가 잘 안 변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박 대통령이 상황이 어렵다고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로 돌아가자는 거죠. 한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요. 제도라는 게 아까 헌법에 특히 우리 헌법이라는 게 그런 어떤 내각제적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의하면 아까 이야기한 총리 문제만 뭐 대통령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어차피 국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한 인물을 추천하면 그 총리와 더불어 이 한 1년 4개월 남은 임기를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전례가 우리 헌정사에 있습니까? 이런 중립내각을 구성한 적이? 헌정사에 있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보통 하여튼 대선 한 1년 앞두고는 여야 정쟁이 격화될 때 대선을 놓고 탈당을 보통 못하겠죠. 야당은 거국 중립내각 구성하라고 요구하고 대통령은 결국 탈당하고 그렇게 되면 그 마지막 선거관리 내각은 보통 정치색이 옅은 소위 진영 논리가 좀 약한 분들이 보통 총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시죠. 사실상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임기도 아직 많이 남은 데다가 그 과거의 사례에 비하자면 뭐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서실 생각을 하셨으니까 이런 사실상의 비상사태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여기서 정치적 실력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사람들이 만약에 대통령에서 그렇게 했다고 치죠. 좋다 그러면 국회에서 해결해 봐라. 근데 국회에서 이게 넘어왔다고 한들 국회 내에서는 또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특검을 하자는 것만 하더라도 방식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를 총리를 할지 그러면 장관을 어떻게 나눌지부터 시작해서 국회 내에서도 합의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결단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정도의 위기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네. 이런 정도 위기는 없었습니다. 정말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 경제적 뭐 우리가 서민 경제 때문에 더 걱정하는 겁니다만은 이 경제적 위기도 지금 눈앞에 닥쳐오는 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현장에서는. 그리고 또 북핵과 뭐 미국 대통령 선거 등등을 안보 위기도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세력이 판단하고 끌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위기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국가 최고 지도자 책임자의 이 사실상의 이런 공백 상태가 만약에 오게 되면요.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위기 때문에 또 이런 국민들의 요구 때문에 이미 또 여기저기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들이 더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마 그 점에서 요 며칠 사이에 여야 지도부에 있는 분들의 발언도 신중하지만 뭔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들이 읽혀집니다. 정의당은 좀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의 하야 촉구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인데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박근혜 씨에게 더 이상 통치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씨와 최순실과 공범인 새누리당과는 협상이 불가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 기자회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오늘부터 국민과 함께 대통령 하야 촉구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치권을 더 이상 이대로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단순한 정책 실패였다면 여야가 갈렸을 것입니다. 또 국정 운영 기조의 차이였다면 보수와 진보가 대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깊은 충격과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바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의해 민주화 이후 최악의 헌정유린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아무 권한도 없는 자에게 내맡겼습니다. 국가 기밀 등 외교 안보를 포함한 국가 정책 결정과 인사와 메시지 등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서 대통령의 통치권을 공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유지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유지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국민의 뜻입니다. 안보도 경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정처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국민들의 이런 엄중한 상황인식을 제대로 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 실시 정도로 사태를 수습 또는 관리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상표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최근까지도 새누리당은 국감까지 보이콧하며 최순실 일당을 비호해왔습니다. 헌정유린 사태의 공범이 무슨 협상입니까? 새누리당은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야당 역시 대선의 유불리를 저울질하며 특검 정도에 안주한다면 국민의 원성과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헌정 중단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통치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야 제 정당 및 정치 지도자들은 작금의 통치권 공백 상황을 조기에 정상화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얄팍한 계산과 공약은 모두 접어두어야 합니다. 하야, 탄핵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가 정상화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정의당은 대통령 개입 없는 특검 실시, 청와대 국정조사, 중립 내각 구성 등 실질적인 대통령 통치 권한 이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도 부산 방문을 하면서 이런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결단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국민과 함께 대통령 하야 투쟁에 정의당은 오늘부터 국민과 함께 대통령 하야 촉구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원내 정당으로 책임있는 정치적 해법을 제시하면서 또 한편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민주헌정 수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대통령 박근혜 씨의 2분도 채 안 되는 녹화 사과 방송에 많은 분들이 분노했습니다. 박근혜 씨의 성의 없는 사과 회견으로 지지율은 오히려 14%까지 급락했는데요. 이에 오늘 국회 앞에서는 박근혜 씨의 하야를 촉구하는 국민 필리버스터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에서 마련한 것인데요. 이곳에는 정청래 전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국민들의 속 시원한 한풀이장이 됐으면 한다. 네, 첫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정청래 전 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손혜원 의원실에서 마련한 이런 국민 필리버스터가 이곳 여의도를 시작으로 광화문과 광주, 부산, 그리고 춘천, 대구까지 이어지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이 귀국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퀴즈를 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답이 대통령 전용기를 보내주지 않아서 귀국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그럼 대통령 전용기를 빨리 보내줘라. 그리고 혼자 심심해서 말벗이 필요하면 이은재 의원을 보내라. 그랬더니 이은재 의원하고 같이 보낼 사람이 하나 있다. 닥치세요. 손혜원 의원도 같이 협조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댓글이 달렸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이은재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오손도손 손잡고 가서 최순실 씨를 속히 귀국시키는데 손혜원 의원도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민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손혜원 의원이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손혜원 의원을 위해서 여러분 독일로 출국을 위해서 손혜원 의원에게 용기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의원과 같이 가는 것이 괴롭더라도
그것이 애국의 길이고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면 하세요. 네, 많은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국민 여러분들의 속 시원한 한풀이도 될 뿐만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일에 그런 필리버스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 시대의 참민간인 정청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오라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 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모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게다가 고기 연기를 몽땅 밑으로 뽑아먹기에 옷에 냄새도 안 배고 환경이 겁나게 좋아 보여요. 이렇게 맛있고 시설 좋은 양고기집, 고기 못 해봤을걸. 장 어찌 생각하는가? 무능하고 부패한 양고기집은 아니지요. 씨발 뭔 소리여 그것이? 나가 만날 가는디 못하냐 씨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말하자면 031-902-9292. 피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그 사람 나를 몰라도 나는 그 사람을 알아요. 또 무슨 개소리를 하려고? 야 파나, 너 최순실 모르냐? 최씨 가문의 최고의 슈퍼스타 최순실. 난 몰라. 우순실은 알지. 잃어버린 핵 우산의 주인공. 야야, 그런 노래가 어딨니 이 새끼야. 이 안개 비가 하얗게 내리던 밤. 우순실. 우씨 가문에서 우병우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슈퍼스타 우순실. 야, 그 최순실을 모르고도 어떻게 네가 친박이냐? 너 친박 맞냐? 과장하지 마. 청와대 누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다 국정농단하고 그러나? 뭐 당신 주변이나 걱정해? 교비 횡령 누나, 원전 비리 사돈, 주가 조작 사돈, 채용 특혜 딸년. 닥쳐 이 새끼야. 야 환아, 우리 솔직해지자. 나나 유승민이나 이혜훈이나 다 순실이한테 찍혀서 친박에서 쪽박이 된 거 아니겠니? 야, 그 네가 진짜 누나를 걱정한다면 이참에 순실이 정리하라고 해. 뭐 교비 횡령 누나, 원전 비리 사돈, 주가 조작 사돈, 채용 특혜 딸년에 이어서 하나 더 있었는데 빼먹었군. 바로 마약 복용 사위.
순실이가 만약 마약 뽕쟁이라면 그때는 누나한테 정리하세요. 그렇게 얘기할게. 죽으라고 이 씨발 새끼가. 아이 그만하시고요. 아 정말 큰일입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디어 오늘이 조사했는데 대통령 박근혜 씨를 탄핵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31.1%로 나타났습니다. 그거 봐! 31%를 뺀 나머지 69%는 청와대 누나가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거 아니겠어? 응? 69%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아, 그런데요. 31.1%가 탄핵해야 한다. 그리고 37.9%는 하야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야 플러스 탄핵하면은 69%네요. 허나 69%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게. 그러니까 누나한테 그만두시라고 건의드려라. 닥치라고! 하여간 잊지마. 상대는 캄보디아처럼 100만에서 200만을 죽일 각오까지 했던 스네이크 박의 딸이란 점을. 이 새끼 잘하면 이 금수강산을 크메르 루즈로 만들겠다. 야, 뭘로 죽이게? 강화유리 부수는 물대포로? 야, 그 100만 이상 죽이려면 4대 강물에다가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양수기로 퍼다가 쏴야겠구나. 야, 그러지 말고 청와대 누나가 중도 사퇴하고 중립내각 꾸리고 그렇게 해서 대선까지 좀 시간 벌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우리 새누리당까지 다 싸잡혀서 좆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 당 망한다고. 아니 새누리당이 왜 망해? 원내일당인데. 원내일당 좆가고 있네. 야, 반기문이도 우리 당 안 온대. 괜히 얽히면은 연병이 없는다고. 이젠 전화도 안 받는데. 이렇게 의리도 없고 양심도 없는 인간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척 즐거운 눈치야. 권력이 야당한테 넘어가서 탈탈 털려도 그 표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넘어가면 좆되는 거야, 에브리바디. 그 새끼야. 그니까 중립내각으로 시간을 벌자고. 우병우의 되치기 카드가 이제 막 개봉됐어. 최순실이 떠나고 태블릿 PC를 남겼는데, 근데 그게 최순실 거가 아니더라 이거지? 이걸로 지금 밀고 있지? 야, 남의 태블릿 PC면 왜 그 PC에 최순실이 사진이 있고 정유라의 아이디가 있겠니? 설마 어떤 미친 새끼가 최순실 얼굴이 그립다고 최순실 맞박을 찍어서 저장해 놨겠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 그렇게 꼬리 자른다고 잘라지나? 청와대 누나와 대립각을 세우면 정치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뭐 당신하고 최순실하고 한번 엮어볼까? 사실 당신하고 최순실하고 엮었을 때 누가 이걸 지어낸 것이라고 의심하겠어. 이 새끼, 너 이 새끼 허튼 짓만 해봐 이 새끼야. 이 씨발 새끼 가만 안 둘 거야 이 새끼야. 뭐 쫄리나? 그럼 돼지던가. 순실이가 저 무 오빠한테 도움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라고. 우리같이 마약하던 사이에요. 거짓말이겠지만 이 한마디면 무는 없을 무가 되겠지. 죽어 이 씨발 새끼야. 이 씨발 새끼들. 불금에 또 싸우고 지랄들이야. 이님 나오셨어요. 지금 민심이 펄펄 끓는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의 시국 상황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기는 장차관은 제치고 무당 점쟁이하고 국사를 논하는 이런 개같은 정권을 뭐하러 두겠어? 이후로 추호도 집권을 단 1분도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즉각 하야해야지. 영감님, 이 정권을 창출한 공신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야, 이 씨발 새끼, 너 말 잘했어 이 새끼야. 너 이 친박 새끼들, 이 씨발, 정권 창출 공신인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새끼들아. 다보스 포럼 유람 갔다 오라고 비행기 티켓 주고 입시 썼잖아 이 씹새끼들아. 내가 그 여행 가려고 골빈 여자 정권 만들어주는데 가담한 줄 알아? 하여간이님, 그 뉴욕 타임스 트윗을 보니까 박근혜 씨를 샤먼 포춘 텔러라고 하더군요. 샤먼 뭐라고? 매춘 텔러?
샤먼 포춘텔러요. 예, 주술사 대통령.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여간 정말 망신스럽습니다. 어쨌든 이님 생각도 이러하시니까 아마 내일 하야 촉구 범국민 대회에 나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범국민. 야, 거길 내가 왜 나가니? 아니 하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이 다르잖아요. 이 씹새끼. 야, 그 하야를 촉구한다고? 하야 촉구 집회에 가야 한다는 법이 있어? 아니 그럼 정치인이 행동은 안 하고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씨발 새끼야. 어른한테. 야, 그 데모하면은 그 운동권들만 살 판이 났지. 정청래 그 새끼 또 나올 거 아니야. 내가 즐거운 토요일에 그 망나니 새끼를 뭐하러 보니. 이님 어른이 되셔가지고 이런 무책임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 이 씹새끼야. 하이 똥보 새끼 신났어. 야, 넌 취미가 정권 타돌이 이 새끼야. 이 씹새끼 네가 앞장섰는데 왜 내가 네 뒤를 쫓아가야 하니? 생각해보라고 이 새끼야. 이 지잡대 나온 새끼. 이 새끼는 그 존재 자체로 공해야. 정말 미치겠네. 야 서회자, 발상의 전환을 해봐. 야, 나 같아도 맨입에 나오라고 하면 안 나가지. 그러니까 거마비를 드리면 나오게 할 수도 있다. 그 주차비도 챙겨줘야지. 그렇습니까? 이님 그럼 얼마 정도 드리면 나오실 겁니까? 난 정가야. 딱 2장. 2억. 동화은행으로부터 뇌물 받을 때도 2억. 시세가 안 바뀌시네요. 그 정치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 민생 물가를 신경 안 쓰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봐요. 하여간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내일 저녁 6시 시민사회단체들로 꾸려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여기서 바로 이 장소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데요. 이 장소가 어디일까요? 예, 정답. 네, 환님. 관심 많으신가 봐요. 예, 그렇지. 어버이연합, 엄마부대가 맞불 집회를 열어야 하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지. 그렇군요. 자, 정답은요? 이 정답은 삼성동 최순실 집. 에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야, 순실이 보라고 집회를 할 거면 벨기에로 가야지. 자, 서회자 정답 바로 가자. 네, 정답은요? 정답은 청으로 시작하지? 그렇습니다. 청으로 시작하지요? 정답은 청량리역 광장. 예, 청량리역은 아니고요. 청으로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일 저녁 6시 시민사회단체들로 꾸려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여기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데요. 앞에 동아일보 건물이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와 화학조미료, 첨가물 이딴 거가 없는 비열을 따다 구운 과자 보내드리겠습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벌써 금요일인데 말이죠.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예. 자, 도올 김용옥 선생이 박근혜 인물 분석을 한 것이 화제가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그냥 평범한 여성에게 의지를 하고 국정을 수행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허탈해하고 있는데 도올 김용옥 선생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우리가 박근혜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러면서 나름의 이제 분석론을 펼쳤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단편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좀 엮어서 하나의 이제 분석 틀을 제시를 한 건데 뭐 얘기는 이런 겁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성장을 했고 예. 그 어린 시절에 황궁 속에 갇힌 이제 공주였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장이 불가능한 사람이었다. 예. 정상적인 성장이라는 거는 흙냄새도 맡고 아이들끼리 고무줄도 같이 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예. 대학에 다니면서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면서 수다도 떨고 이렇게 인간들과 소통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우면서 커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배울 기회를 완전히 차단당한 하나의 그 절대 권력 속에 고립된 인간이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외로운 영혼이 의지하던 사람은 딱 한 명, 유경수 자신의 이제 엄마였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엄마가 흉탄에 돌아가고 어머니의 그 인간적인 그 연줄조차도 끊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영매술에 탁월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나타나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내가 전한다. 네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나를 언제나 부르라고 하면서 계속 편지를 보내고 이러면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약한 큰 영예 박근혜는 최태민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올인을 하게 된 거고 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은 그 박정희 대통령보다도 4살이나 이제 나이가 위고 일제 시대 때 이제 순사 노릇을 했고 예. 영생교라는 종교를 만들었는데 1994년에 이제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유언 같은 걸 남긴 거죠. 이 순실이가 내 영매의 능력을 가장 잘 계승한 훌륭한 인물이다. 내가 죽어도 너의 뒤를 이 여자가 봐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최순실이 최태민의 이제 적통을 이제 이어받은 것이고 박근혜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사귄 사람이 없고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의 그 접근이 차단된 고립된 상황에서 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그 의존 방식이 영매라는 거고 그래서 어머니의 홀령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여자의 말은 그러니까 최순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절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그 멘탈리티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의 불쌍한 영혼이다. 예. 이게 도올 선생의 박근혜 인물 분석인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불쌍한 분은 치료를 받아야지 누구를 통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어쨌든 부모를 그렇게 비명에 이제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트라우마라는 게 엄청난 건데 그러면 트라우마에 대해서 사실은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치료를 받지 않고 그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에서 생긴 어떤 정신적인 상처를 정치라는 도구로서 활용하고 복수를 하려고 이게 전면에 나섰으니 그거부터가 이제 잘못된 것인데 도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버거운 인물을 띄워준 거다. 예. 자기의 이성적인 로고스가 없는 하나의 인간, 이 인간을 국민의 대다수가 위대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도장을 찍어서 대통령을 만들었던 이 역사가 얼마나 우리 민족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냐. 이 포인트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 저는 이 말에 100%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51.6%라는 다수가 뭐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했든 어쨌든 다수가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박근혜라는 사람을 찍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신에 박근혜를. 예. 그러면 이 사람들도 지금 뭐 분노하고 있겠지만 그 중에 몇몇은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올은 본인이 어쨌든 세월호 참사 때 처음으로 이제 하야를 언급했지만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는 하야를 말하고 싶지 않다. 그 이유는 그 능력이 없으면서도 터무니없는 최순실이라는 인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허약한 멘탈을 가지고 대통령이 된 박근혜가 그동안 국민들과 같이 저지른 죄악을 책임지고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받는다고 지금 박근혜를 대통령 자리에서 당장 끌어내릴 게 아니라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들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 보수 언론과 기득권층에서도 지금 준엄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중앙일보 김진 위원 뭐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제 일침을 가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기춘 같은 사람을 봐라. 소위 말해서 군사 독재 시절에 영화를 누리면서 꿋꿋하게 권력을 지켜온 사람들이다. 박정희 밑에서. 그러면 김기춘 같은 사람은 이런 걸 다 알았다.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런 정황을 다 알면서도 그걸 갖다 다 묵인하고 정권, 대통령을 만들었다. 공범이다. 모든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다. 그 보수 세력이 힘을 합해서 이 여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근데 지금 그렇게 국민들의 눈을 멀게 한 세력이 보수 언론인데 이제는
그 이 여자를 빨리 털어버려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다. 그러면서 지금의 어떤 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이 정국을 어떻게 타개해야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올은 박근혜 대통령을 빼놓고 청와대 참모는 우선 다 물러나야 하고 내각도 총사퇴하면 안 된다. 국가 혼란이 오기 때문에 최순실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박근혜가 판단을 하겠냐. 그러니까 내각 총사퇴는 반대를 하면서 대신 황교안 총리 이 사람은 잘라야 한다. 이 터무니없는 인간을 대통령이라고 모시고 절대적인 권력의 횡포를 묵인했던 사람들이 환관이다. 이러면서 내각 총사퇴는 조금 불안하지만 어쨌든 청와대 참모 전면 교체 그리고 총리 교체 이렇게 방책을 제시를 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아바타로서 이제 무당 같은 일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통일대박 이런 게 박근혜 언어냐, 이거 뭐 통일대박 이런 거는 전부 어떤 의미에서는 영매적인 언어들이다. 전후 맥락 없이 탁탁 던지는 무당이 공수하면서 탁탁 내뱉듯이 모든 성명서를 분석해보면 전후 맥락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인의 행태가 아니고 하나의 무당춤을 춘 거다. 최순실의 아바타로서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도올은 이번 일을 계기로 어쨌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어떤 박정희 패러다임 이것을 좀 깨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모든 국민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는 부활이 가능하다. 그리고 박정희 패러다임, 박근혜 정권이 상징하는 모든 역사를 청산해야 하는 기회다. 그러면서 이 절대 권력의 폐해를 다시 한번 절감하고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청산하는 시기로서 대선 전국을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구구절절 옳은 말씀인데 저는 이 박근혜의 지난 세월에 대한 모든 정치 주체의 반성, 여긴 뭐 당연히 보수 언론도 들어가는데 그거와 별개로 박근혜의 하야는 반드시 선행돼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과거를 제대로 심판하려면은 결국 검찰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박근혜 씨가 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 결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하야에 대한 뭐 의견,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저는 아주 이제 가슴에 와닿았던 부분은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국민들도 함께 반성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부분이 마음에 와 닿았고 많은 분들이 정말 후회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나는 속았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을 것 같고 정말로 다시는 그런 우매한 결정. 그래서 민주주의가 정말로 바보 정치가 되지 않게 정말로 현명한 선택을 앞으로 해야겠다고 51.6% 각자가 다 각성을 하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자, 박근혜 씨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도가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17%인데 한국갤럽 조사도 나왔네요. 이거는 14%군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주간 지지도 조사를 하죠. 예. 주중 3일간에 걸쳐서 지지도 조사를 하는데 이번 주, 그러니까 10월 넷째 주 지지도가 3일간 합산 지지도는 17%입니다. 한국갤럽이 상당히 그동안 많이 좀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25%였죠.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8%가 일주일 새에 이제 폭락을 한 것이고, 갤럽이 실시한 그 여론조사에서는 어쨌든 20% 벽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무너진 것인데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25, 26, 27일 3일간 전국 성인 1033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가 17%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6일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2분짜리. 예. 그러면 그 26일부터 27일 딱 이틀간 실시한 것만 딱 잘라놓고 보면 대통령 지지도가 14%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도 없고 그냥 최순실을 사실상 감싸는 듯한 대통령의 사과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극한 셈이고 사과 이전에 그나마 지지도가 좀 나왔기 때문에 합산해가지고 17%가 나온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정말로 더 떨어질 뻔했다는 것이고요. 또 부정평가, 국정수행을 잘 못한다는 응답은 74%였고 사과 이후에 이틀만 치고 보면 부정평가는 78%까지 이제 치솟았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폭락과 함께 이제 같이 떨어졌습니다.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26%가 나와서요. 지난주에는 지지율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9%로 이제 동률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29%로 지난주에 이제 같았고, 새누리당이 이제 떨어짐으로 해가지고 지지율 1위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줬고, 새누리당의 지지도 26%는 박근혜 정권 출범 뒤 또 최저 정당 지지도입니다. 그리고 개헌 시기에 대해서 이제 물었는데, 다음 정권에 해야 한다는 응답이 54%였고요. 이번 정권 안에 해야 한다는 의견 38%. 네. 다음 정권에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제 이번 정권 안에 해야 한다는 응답을 이제 압도를 했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판을 깔았던 개헌 논의는 상당히 힘을 잃고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좀 커졌고요. 권력구조 선호도를 물어봤는데 4년 중임 대통령제가 40%, 김권영 대통령제가 24%, 의원 내각제 16%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지금 친박 쪽이 선호하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도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른바 이제 이원 집정제죠. 예. 그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내정을 담당하는 예, 그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극단적으로도 예견을 해보는데, 대통령은 반기문, 국무총리는 박근혜, 예, 이렇게 해서 권력을 연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그거는 극단적인 예측이 아니고 좀 상식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4.13 총선 때도 180석이 되면 그런 이원 집정제 형식으로 개헌을 이제 단도로 추진을 할 거다. 그렇게 봤고, 푸틴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대권을 다시 장악한, 저는 분명히 그런 방식으로 갈 거라고 봤고, 이번에도 그걸 염두에 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 참. 흥미로운 세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특검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는데, 민주당 특검을 주장했는데 갑자기 특검 협상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국민의당과의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고요. 국민의당에서는 이걸 특검으로 넘어가면 전국이 갑자기 특검 전국으로 넘어간다, 뭐 이런 논리를 이제 댔는데,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대국민 석고대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최순실 부역자들의 전원 사퇴를 3대 선결 요건으로 내세웠고요.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특검 협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특검법을 양당이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그 추진 과정에서 상당히 좀 이견이 있었죠. 뭐가 문제냐면 상설특검법이 지금 통과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만 되면 그때 언제든지 이제 특검을 임명을 해서 특검 수사를 하도록 하는 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을 누구를 시키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상설특검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특검 추천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그리고 여야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이렇게 7명의 추천위원회에 들어가서 2명의 특검 후보를 올리면 대통령이 그 중에 1명을 선택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근데 이걸 보면 법무부 차관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국회 추천 4명이면 여야가 1명씩 한다고 해도 한 2명은 새누리당 사람일 것이고, 그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특검 후보로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지 말고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검을 하자, 예. 지금 이런 주장이었는데, 새누리당은 이제 상설특검법을 그대로 준용을 하자는 것이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서로 이제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잠정적으로 협상 중단을 선언한 것인데, 일단 뭐 상설특검법을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이걸 다 동의를 했거든요. 이렇게라도 상설특검법을 만들어 놓는 게 맞다.
그때 아마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걸 이제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상설특검법을 만들어 놨으면 그 특검법에 맞춰서 하는 게 맞죠. 뭐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좀 뭐랄까요, 제대로 조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수사는 필요한데 검찰 수사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특검이 필요한데 어떤 특검이어야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구체적인 전술이나 전략 없이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조금 느낌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 언니가 보고 있다. 업데이트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최순실 국정농단 개입 의혹, 뭐 기자들도 일주일 상당히 정말 드라마틱한 그 일주일을 보냈고요. 예. 월요일이 특히 그랬죠.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던 우리 저 청와대 출입하는 최혜정 기자가 나와서 그때 어떤 청와대 상황, 저녁에 JTBC 보도가 나오고서 기사를 저희가 이제 막 써야 되는데 청와대 해명이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전화를 계속 돌렸는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날 오전만 하더라도 시정연설을 하고 김재원 정무수석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개헌을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호기롭게 말을 하고 그랬는데 JTBC 보도가 나온 이후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은 거죠.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도 차마 물어보지도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대통령한테 뭐 물어봤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 밤에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고 답변을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도 정리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정말 패닉 중에 패닉 상태였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나라의 주인 대통령이 이제 최순실이라는 사실이 조금씩 이제 드러난 셈인데, 예. 올해 총선 때 최경환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전횡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김남일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최가박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최경환 의원이 새누리당을 박근혜당으로 만들려고 한다. 최가박당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김남일 기자는 내가 틀렸다. 거기에 최는 최경환이 아니고 최순실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어떤 썰렁 개그가 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뭔지 아세요? 답은 열바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가장 서늘한 바다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답은 썰렁해. 뭐 이런 건데. 예. 이런 어떤 썰렁 개그 유머도 최순실 씨가 카톡으로 보내준 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자주 섞인 그 농담도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최순실 쇼크가 휩쓸고 지나간 어떤 청와대 어떤 폐허 어떤 그런 스케치, 이런 거를 이제 언니가 보고 있다에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참 기대가 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네, 대구 경북 지역을 벗어나면 시사평론가 면허가 없어지는 김수민 전 구미시 의원 만나겠습니다. 김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예, 맞죠? 글쎄요, 제가 좀 지난주랑 지지난주 방송을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 예. 제가 너무 심하게 견제당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 뭐 무면허 디자이너, 무자격 문필가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예, 유독 시사평론가에게 그런 잣대를 적용하시는지 예,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일단 대전 이남까지 이제 허용할게요. 대전 이남까지는 허용할 테니까 봐줬다. 아니 뭐 지금은 무자격 대통령 시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무자격 전성 시대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네. 자, 김수민 전 의원님, 어때요 지금 대구 경북 지역 정서가?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들끓어 오른다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원래 지지했던 사람이든 안 했던 사람이든 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사람들이 받은 충격을 함부로 짐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쭉 민심을 살펴보셨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경상도 내부도 그러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하야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네, 뭐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여기서도 뭐 하야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뭐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여간 참 심상치 않은 시국입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사실은 제가 주 초에 개헌 관련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예, 아시겠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개헌 얘기가 언제 나왔더라? 다들 뭐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예. 아마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개헌 논의가 특히 권력구조 개편한 비중이 큰데 정치인이나 언론이 기초상식부터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꼭 다루도록 하고요. 예. 어쨌든 뭐 개헌은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를 봐서라도 개헌은 꼭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국회가 비상시에 내각을 구성할 권한도 없고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순위에 국회의장도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박근혜 정권은 김정은 암살 부대를 대놓고 창설한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무슨 비밀이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누가 그런 걸 공개적으로 합니까? 이건 암살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반대로 국정 역사 교과서 초안은 국가 안보 사항이라고 안 보여주는 게 박근혜 정권입니다. 누가 썼는지조차 잘 안 밝히고 있는데 설마 최순실이 쓰진 않았겠죠. 예. 이렇게 국가 안보를 교과서 위주로 하는 대통령. 예, 이런 비정상적인 인물이 대통령인 경우에 답이 안 나오는 게 현행 헌법이겠죠. 예. 박근혜 대통령 개헌 드라이브가 10시간 천하로 끝이 났는데요. 그 와중에 흥미로운 변화를 보인 인물이 있습니다. 예. 지역사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박사모 구미 지부장 김모 씨. 이 사람이 웃기는 글을 올린다 이런 제보를 받고 제가 찾아 읽어봤는데요. 예. 개헌 발언 직후죠. 10월 24일 오후 12시 50분쯤에 김모 지부장 이런 글을 올립니다. 모든 출발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잡았다. 박 대통령의 개헌은 통일헌법을 기반으로 할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임기 내 김정은과 북핵 시설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같다. 아주 야심이 넘치죠. 아니 김정은의 목숨이 아니고 모르겠어요. 김정은과 북핵 시설을 제거 둘 다 제거하겠다는 거 아닐까. 혹시 뭐 김정은과 손을 잡고 북핵 시설을 평화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건지 예.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나 그날 밤 11시 45분 이 김모 씨가 또다시 올린 글. 이게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 그래요? 네,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근데 또 그날 탑니다. 예, 여기에 자신이 바로 댓글을 달고 만약 조작이라면 JTBC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번 건으로 좌파가 전멸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좌파가 왜 나와? 희망사항이죠.
이 사람이 또 그 다음날에 또 글을 올립니다. 밤새 술로 달래며 지난날을 소회했지만 우리마저 떠난다면 그분은 더욱 외로워질 것. 한 번 더 도와달라고 애원드립니다. 아, 이 사람 진짜 언제쯤 과연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을 흘릴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직업정치인이란 몇몇 인간들의 대응은 사뭇 다릅니다. 10월 26일 구미 박정희 생가에서 추도식이 열렸는데요. 남유진 구미시장 이렇게 말합니다. 박정희님의 정신과 열정은 박근혜 대통령께 이어져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거 혹시 반어법인지 잘 모르겠고요. 아, 더 재밌는 건 김관용 경북도지사입니다. 예. 김관용 지사는 놀랍게도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불참 사유가 뭐냐면 그 전날인 10월 25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프리카 세네갈을 방문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박정희 추도식에 왜 안 갔냐 이렇게 따져 물으면 예, 김관용 지사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에 갔다. 당일 행사 화면에는 안 잡히면서 보험까지 다른 쪽으로 또 드는 탁월한 행보가 되겠죠. 아, 그렇지. 네. 그리고 다음 백승주 구미갑 국회의원.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통령님이 그렇게 열망하시던 통일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제2의 민족중흥을 이룰 수 있는 저력을 만들어 가도록 하늘나라에서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네, 혼이 비정상이죠. 예, 게다가 백승주 의원은 의기양양하게 웃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이 시국에 박정희뿐만 아니라 박근혜까지 찬양하고 심지어 웃기까지 하는 건 뭐냐? 자폭인가? 아니면 믿는 구석이 있는 건가? 예, 제가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올해 통과된 테러빙자법, 뭐 헌법에 있는 계엄령 관련 조항, 계엄법, 예,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게 됐고요. 근데 일단 현재 돌아가는 꼴을 보면 어떤 준전시사 때보다는 뭐 일단 사건의 축소, 은폐를 노리는 아주 고전적인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들, 제 좁은 소견이지만 오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 주로 국정자료 유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계속 파헤쳐야겠죠. 근데 하지만 얼마 전까지 대두된 문제 여전히 이게 핵심 쟁점이다. 수많은 기업들에게 삥을 뜯은 미르케이는 누구의 재단인가? 예, 이 문제 하나만으로 예. 박근혜 퇴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냥 강제 모금이었나? 이 질문 상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요즘 시대에 기업들이 대가 없이 그냥 돈을 줬다. 박정희 전두환 때도 그러진 않았습니다. 박근혜가 서명운동까지 해가면서 통과시켰던 원샷법, 정부 마음대로 만든 노동 관련 양대 지침, 통과는 안 됐지만 노동법 개혁 이런 것들이 다 재벌 대자본의 이권을 충족시키는 것들인데 정책적인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순실 박근혜 이 관계로 좁혀드는 그런 것들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최태민 일가부터 다 파헤쳐야 될 문제고 이 사태는 뭐 최순실 게이트라기보단 차라리 최태민 게이트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유신 말기에 박정희는 또 왜 최태민을 정리하지 못했나 여기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서 예. 진상을 규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최태민, 최순실, 이걸 박근혜 씨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박근혜는 새누리당 대표였습니다. 대선 후보였고, 새누리당 정권의 수장입니다, 지금도. 새누리당이 한나라당 시절에 국회의원 재보선 통해서 박근혜를 정치권에 끌어들였습니다. 전 이번 사태를 돌파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박근혜 하야가 아니라 저는 새누리당 해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박근혜 주변에서 정치한다던 인간들이 최태민을 몰랐고, 최태민 딸과 사위가 박근혜 측근이라는 걸 몰랐다. 진짜 몰랐으면 쪽팔려서라도 정계 은퇴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유승민, 박근혜 비서실장도 했는데 왜 모릅니까? 발령기도 적당히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지금까지 무서워서 말을 못한 거면 이제 고백을 해야 될 일이지 큰 소리 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몰랐던 게 아니라면 그자들도 최순실하고 다를 게 없는 인간들입니다. 박근혜한테 엎혀서 중간중간 박근혜 조정도 하려고 지지했던 거 아닙니까? 사교 집단에서 곁불 쬐다가 최순실한테도 밀리니까 어리버리하고 있다가 이제 그 불에 같이 탈 것 같으니까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참 웃기는 거고 정두원 씨가 뭐 잘 알고 있다는 듯이 깝죽대던데 박근혜 좋아하는 사람 밥 못 먹게 될 줄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말이 이제 그런 뜻이죠? 이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의 관계를 알면은 역겨워서
토할지도 모른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은 왜 안 토했는지 모르겠고요. 박근혜 약점진 사람이 예. 이명박하고도 결별했다는 사람이 4년 전에 박근혜 비대위 공천받아서 국회의원을 했고 올해 총선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본선에서 낙선했지만 유승민, 이재호 다 낙천하는 동안에도 정두원 또 공천받았습니다. 예. 박근혜를 싫어하는 본인도 그동안 밥을 잘 자신 거죠. 정말이지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 이 사람들 나자빠지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라고 거기 보면 밀본이란 조직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패배하면서도 또다시 자기 사람을 권력 핵심부에 심어놓는 그런 비밀 조직이죠. 예. 저는 참 저 사교 집단들이 또 어디에 무언가를 남겨놓을지 솔직히 직시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가시권 안에 있는 집단은 박살나야 한다. 새누리당 반드시 해산시켜야 된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동일 당명, 유사 또는 동일한 기본 정책과 강령을 가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당까지 모두 마찬가지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잘 나가는 조선일보. 네. 저 개인적으로는 안티조선 운동으로 사회운동을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더욱더 요즘 막중한 책임감과 좀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최순실 주차장에서 찍은 그 동영상, 그거 도대체 언제 찍은 겁니까? 이제 와서 그걸 내밀고 왜 잘난 척 하는지. 부패한 송희영 주필 날아가서 입닥치고 있었던 것이 조선일보였고요. 박근혜도 옳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100% 정확한 말이 있어요. 부패 기득권 집단. 예, 조선일보 부패 기득권 집단이죠. 이자들은 최태민, 최순실, 언론이면서 몰랐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박근혜가 정계 입문한 계기는 IMF 당시 박정희, 유령의 귀환 덕분이었고. 그렇죠. 예, 이걸 주도한 게 조선일보입니다. 얼마 전에 조갑제가 TV조선에 나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문 가장 잘 쓴다 이따위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왜 듣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TV조선이 박근혜한테 아부한 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형광등 100개를 켠 듯한 아우라. 이제 와서 형광등 다 깨고 있는데 100개나 되는 거 언제 다 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있죠. 이게 닉슨 대통령이 사퇴하고 끝났는데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워터게이트 그 자체가 하나의 스캔들이었다는 생각을 주입하는 데 성공했다. 한마디로 아주 거대하고 뿌리 깊은 그런 부패 구조는 없었던 것처럼 생략되고 단지 닉슨 정권의 부도덕 이것만 두드러졌다 뭐 이런 얘기로 풀이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오늘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에 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다시 추진되고 있고 예, 어젠 또 삼성 이재용 등기 이사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최순실 박근혜가 없어도 이러는 것 같고 심지어 새누리당과 조선일보가 없어져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싸움의 끝이 참 어디인가 10년을 들여다보는 느낌인데요. 그래도 최소한 분명한 건 최순실, 박근혜, 우병우만 자빠지면 끝날 일이 아니다. 예, 우리가 조금 더 오늘날의 새누리당과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계기로 어디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박근혜, 최순실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하고 같은 진영에 서 있는 이런 쓰레기들을 잘 감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언제 우리가 조선일보하고 손을 잡았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박근혜 씨한테 탄압받았다고 다 우리 편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조선일보한테 탄압받았다고 박근혜가 옳은 사람이 아니듯이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자, 오늘 김수민 의원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무슨 이야기로 우리가 대화를 나눌지 이게 참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너무 시시각각 여러 가지 뉴스들이 올라오고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한데요. 이 국면 우리가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반드시 이번에도 국민 이길 수 있도록 예, 저도 한 사람으로서 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박근혜 씨가 하야를 해서 이후 전국을 전망해보는 시간 이렇게 가져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럴 것 같고요. 근데 또 모르겠어요. 너무 경우의 수가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전국이 또 있었나 예전에도. 예. 예, 아마 그 세계사적으로도 좀 찾아보기 어려운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가 방송을 쉴 수도 있어요. 아, 제발 전쟁이나 계엄령 이런 것들은 좀 안 됐으면 좋겠고. 다행히 계엄이 나도 예. 그 국회에서 과반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계엄을 풀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예. 일단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법보다 총이 앞서는 상황이 되면 그 헌법을 지키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조항들이 좀 애매한 게 있어요. 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해야 된다. 그러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을 통과시켰는데 국무위원들하고 대통령이 회의를 일부러 안 열어버리고 혹은 뭐 필리버스터를 한다던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떡할 것인가. 예.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수를 갖고 있는 집단과 상대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해괴한 전대미문의 요괴가 집권한 대한민국의 현실 오늘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수민 전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것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교수님. 아, 이번 한 주간은 너무 일들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언제 이렇게 주말이 됐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잠도 잘 이룰 수가 없고요. 예.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가늠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러네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로 오늘 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집 몇 권을 만지작거리다가 백무산 시인의 예. 길은 광야의 것이다 골랐습니다. 백무산 시인의 길은 광야의 것이다. 예. 네, 그렇습니다. 백무산 시인은 80년대 대표적인 노동자 시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1988년에 만국의 노동자열을 간행했고요. 90년에 동트는 미포만의 새벽을 딛고
그리고 96년에 인간의 시간을 간행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길은 광야의 것이다는 1999년에 간행한 것입니다. 예. 오늘 권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이 시집을 골랐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처절하게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과 현장의 경험을 시로 표현한 것이어서 예. 정말 펄펄 살아 뛰는 것 같습니다. 예. 말보다 이 시가 더 많은 얘기를 해줄 줄 압니다. 예. 먼저 선량한 권력이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예. 옥상 위에 놓인 물탱크 청소를 한다. 언제부터인가 수도에서 냄새가 났다. 발목까지 빠지는 침전물은 썩어 악취가 나고 온통 하수도나 같다. 물은 계속 들어오고 또 나가므로 언젠가 새 물갈이가 저절로 되리라 믿었던가. 썩은 물이 빠지고 천천히 선량한 권력이 들어올 것이라 믿었던가. 행여 이타적인 권력을 꿈꾸는가. 정직한 권력을 꿈꾸는가. 착하고 선량한 권력을 못내 기다리는가. 이타적인 자는 권력 경쟁의 무기가 항상 부족하고 착한 성품은 더 이상 권력을 꿈꾸지 않는다. 정직한 자는 스스로 백의종군을 말한다. 행여 아름다운 권력을 꿈꾸는가? 혹시 겸손한 권력을 기다리는가? 그렇다면 권력을 지배해야 한다. 권력은 종말의 가사에 아름답다. 아름다운 권력은 박살이 난 권력이다. 모든 걸 잠그고 끄고 한 번만 비우는 순간 권력은 그때만 겸손하다. 권력 아닌 것으로 권력을 비우라. 그렇다면 권력을 지배해야 한다. 이런 시입니다. 권력을 지배하는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민중들, 우리 함석헌 선생의 표현을 말하면 씨알일 테고요. 예. 또 백무상 시인의 말로 하자면 노동자이겠죠. 네. 선량한 권력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 정치적 권력, 즉 정치적으로 타락한 권력은 권력이 아닌 것으로 권력을 비워야만이, 그리고 그런 권력을 지배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정치적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하겠죠. 여기 물탱크 비유가 참 흥미롭죠. 예. 물이 빠져나오고 흘러가면은 새로운 물이 들어올 것 같지만 그 침전물에 썩어 빠진 것들을 우리가 깨끗이 씻어내지 못하면, 비워내지 못하면 아무리 새로운 것이 들어와도, 아무리 새로운 것이 흘러가도 이 권력은 썩은 것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정치적으로 아름다운 권력, 겸손한 권력, 이타적인 권력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만들려면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박살 내야만 비로소 아름다운 권력은 가능하다는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 어제 김성회 보좌관의 얘기를 들으면서 예. 인사수석 얘기를 하던데 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민정수석이라는 사람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물러낼 수도 없고요. 그 사람이 권력을 틀어지고 아주 온갖 꼼수들, 온갖 분열 책동들, 책략들 다 구성할 겁니다. 그 반격들의 멈칫하면은, 내가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페어플레이를 얘기하다 보면은 다시 물어뜯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롱당한 것보다 더 조롱당하고 우롱당하고 그 적해가면서 참 오랫동안 또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력을 박살내지 못하면, 이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를 우롱하는 권력을 박살내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우롱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백무산 시인은 이 권력과의 대결, 정치적인 것과의 대결의 문제, 투표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면 이런 시도 있습니다. 저 떨리는 손에라는 시가 있는데요. 여기서 부분만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여태 몰랐단다. 30이 넘도록 정치가 정치권에 있는 줄 알았단다. 국회, 청와대에 정치가 있는 줄 알았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렇죠. 정치는 정치권이 할 일이고 또 국회가 할 일이고 청와대가 할 일이지 우리가 뭐 알아? 이런 식이죠. 근데 우리가 정치적 주체가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국민 하나하나가 주체로서, 주권자로서 나서지 않으면 우리들은 늘 이용당하고 예. 이런 식으로 모욕당할 뿐이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요. 국회와 청와대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곳에 있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것은 비리와 부정과 야합뿐. 부정이 한탕을 처먹으니 비리가 이를 폭로 협박하고,
부정이 이를 못 참아 비리가 10배는 더 헤쳐먹었다고 언론을 동원하고 야합도 나서서 이를 진정시키자고 국민들에게 들통날 참이냐고 다 돼질 작정이냐고 윽박지르고 비리가 참다 못해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부정으로 맞서고 부정도 참다 못해 역사적 결단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마침내 국민들에게 묻자고 공문서를 변조하고 야합이 시대적 요청으로 패거리를 헤쳐모여시키고 이런 식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식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대통령이 불쌍해요, 피해자요, 이런 또 온갖 코스프레가 등장할 거고요. 또 여기에 이른바 생계형 막말들 하는 놈들 앞장서서 띄울 거고, 또 우리는 잠깐 멈할 테고, 하는 순간에 또 절벽에 내몰려서 또 모욕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 명심해야 할 겁니다. 정치는 국회나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당에도 야당에도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시민들의 함성이 없이는, 촛불의 외침이 없이는 국회와 청와대 정치적 타협에 기대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생각합니다.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촛불시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의 불꽃에서 수많은 불꽃이 옮겨 붙는다. 그리고는 누가 최초의 불꽃인지 누가 중심인지 알 수가 없다. 알 필요도 없어졌다. 중심은 처음부터 무수하다. 그렇게 내 사랑도 옮겨 붙고 산에 꽃이 피네 하는 시입니다. 중심은 처음부터 무수합니다. 우리 모두가 중심이죠. 누가 중심인지 모를 때 모두가 중심이 되면서 이 불꽃들이 옮겨 붙어야 비로소 저 사악한 권력들을 지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권력들에게 또 우리가 지배당한다는 것이죠. 백무상 시인의 다 그렇지만 시를 다 읽으면 또 한 시대 90년대의 그 안타깝고도 우렁찬 목소리가 여기서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참을 수 없는 또 한 시대가라는 시편을 읽어드리면서 얘기 닫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며 배 하나 떠나가네. 안개로 흐려진 수평선엔 이제 막 고흐의 해바라기 같은 시든 해 하나 지고 금빛 잔잔한 물결이로 새들도 박힌 듯 나른다. 한 세기가 다한 바다, 격정과 눈물과 폭풍이 지나간 바다. 이 텅 빈 겨울 바닷가에 뜨거운 숨결 하나 없이, 눈물 하나 없이 사라지는 뒷모습에 던지는 젖은 시선도 없이 물 위에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러나 과거를 남기지 말아라. 이제는 저 모든 사라짐의 쓸쓸한 긴장도 현재가 되게 하라. 생존과 현재는 저 허망의 거리까지 확장하라. 인생은 길이 아니라 광장에서 다시 시작된다. 생애는 시간이 아니라 바다에서 다시 출렁거리게 하라. 과거를 남기지 말아라. 과거는 죽은 시신들 뿐이다. 과거는 다만 현재를 확장할 뿐이다. 참을 수 없는 또 한 시대가 병랑을 시작한다. 이렇게 끝납니다. 인생은 허망의 거리까지 확장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생은 길이 아니라 광장에서 다시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과거는 다만 현재를 확장할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참을 수 없는 한 시대를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상식과 윤리가 가득 찬 그런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썩어빠진 오물들을, 침전무들을 걷어치우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일 광장에서 다시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광장에서. 교수님도 나가실 겁니까? 아마 우리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토요일 저녁 6시 광화문 청계광장 시민 촛불 행사가 10월 29일 토요일 저녁 6시 청계광장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 너무나 감동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교수님. 그래, 내일 광장에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엄마의 삶을 제가 바로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께 제가 엔딩 노트라는 거를 선물을 드리면서 어머니가 정말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머님의 삶을 기록하면서 그걸 이제 읽으면서 많이 울고 많이 웃고 그랬습니다. 문자당과 은빛 기획 원혜영, 유시민, 최민희,
김미화가 함께하는 다음 스토리 펀딩 엔딩 노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엔딩 노트를 선물해 드리는 거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참여해 주십시오. 엔딩 노트. 엔딩 노트를 어르신들께 보급할 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을 찾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모일 때가 됐습니다. 분노할 때가 됐습니다.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촛불, 10월 29일 토요일 저녁 6시 청계광장에서 있습니다. 청계광장으로 많은 국민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만듭시다. 토요일 저녁 6시 청계광장입니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도서출판 말에서 협찬하는 이카로스의 감옥입니다. 이카로스의 감옥은 문영심 작가가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책으로 엮은 것인데요. 당시 법원은 내란 음모 혐의가 무죄라고 하면서도 이석기 의원에게 중형을 선고했지요. 문영심 작가는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유신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카로스의 감옥 북콘서트가 있는데요. 11월 2일 수요일,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7시 반 기독교 회관 2층 조예홀에서 열립니다. 이카로스의 감옥 북콘서트. 패널로는 정의사제 함세웅 신부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서울 종로 5가 기독교 회관 2층 조예홀.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 드리고 있는데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에 43. 두모실 펜션.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검색창에 두모실 펜션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와글어사 초사희님, 연탄 함부로 차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는 안도현 시인의 시 제목, 이걸 물어봤는데 1번 너희에게 묻는다. 맞히셨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허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죄를 받는다는 설계를 남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요일 광화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좋은 나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브78님, 너희에게 묻는다 정답 맞히셨습니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저도 토요일 집회에 참석해서 국민으로서 분노를 폭발하려고 합니다. 좋은 세상 함께 만들어 봐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피바 퀴즈 정답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와 유전자 변형 곡물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비열을 따다 구운 과자 받으실 분입니다. 네나님, 정답 공룡 맞히셨습니다. NC 다이노스의 마스코트가 무엇이냐, 이게 질문이었는데 공룡이 정답이었죠. 저는 박근혜 씨가 하야하는 것이 싫습니다. 또다시 어설픈 동정을 받을 것 같아서 말이죠. 마리 앙뚜아네트처럼 제대로 벌받게 하고 싶어요.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동만이님,
정답 공룡. 소수의 살아있는 기자들이 역사의 물꼬를 바꾸고 있네요. 칠푼이 독재자에 맞서 싸우는 언론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가기관에서 행정봉투로 사연이 도착했군요. 우리나라 최고의 사정기관, 정의의 파수꾼, 공안검사, 이런 필명으로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필명에서 알 수 있듯 저희는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녕을 위해 봉사해온 공안검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이 하수상합니다. 너도 나도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순실세님을 상대로 수사하라고 하는데, 아니 대통령 각하가 무당에 홀려서 정신 못 차리는 걸 어떻게 수사하라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특수부로는 감당이 안 되니 서울중앙지검 무당부, 서울중앙지검 사주팔자부, 서울중앙지검 타로카페부, 이런 거라도 만들어야 할 판입니다. 또한 늑장수산의 무언에 말이 많은데 저희가 수사를 빨리 하고 압수수색을 서둘렀다며 최순실세님의 갤럭시 탭을 JTBC가 발견 못했을 테고, 그 갤럭시 탭이 저희 손에 들어왔으니 정권 끝날 때까지 캐비넷에 잘 채워져 있지 않겠습니까? 진실이 드러났으니 저희에게 술과 여자로 감사를 표하기는커녕 저희를 비난하다니, 하여간 한국 사람들 의리 없기로는 전세계 넘버원입니다. 이 선생님, 저희는 수사를 잘해도 또 못해도 어차피 상처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심판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내일도 모레도 편안히 보낼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어제 그 압수수색한다고 신용만 내다가 빈 상자만 들고 나오는 것이 들키지 않았습니까? 이 만만한 게 검찰이라고 우리나라 검사들 눈뜨고 하는 일이 욕 처먹는 것뿐이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빈 상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가벼운 USB가 여러 개 있었다,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USB 여러 개라면 아마도 그 안에 꽉꽉 찼을 A4 용지에 몇천 배 분량의 데이터가 다 들어있을 테니까 증거가 모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내면 안 되지요. 그 상자 안은 텅텅 비었다, 따라서 수사는 하나만하다, 이렇게 떠드는 놈들을 괴담 유포죄로 엄히 다스리는 겁니다. 달그락 소리도 안 났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 USB가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거짓말했다고 또 욕 처먹는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방법은 어떨까요? 어차피 공안검사님들 수사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또 최순실을 구속한다고 해도 그걸로는 분노한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박근혜를 구속하는 겁니다. 물론 청와대 박근혜 말고 그 외 옛날에 ITV 인천방송에 박근혜라고 동명이인의 아나운서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을 몰래 구속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박근혜 구속했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지요. 때를 같이 해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민심이 잠잠해질 때까지 당분간 은둔하시는 거고요.
그럼 사람들은 박근혜가 구속됐다, 이래서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인천방송 박근혜는 무슨 죄가 있어서 잡아넣느냐고요? 아무 잘못이 없는 본인이 반발하면 어떡하냐고요? 뭐 그럴 때는 예쁜 게 죄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요. 뭐 이 정권에서는 꼭 죄가 있어야 감옥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무슨 개소리냐고요? 야, 이 새끼들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냐? 이 새끼들 수사 질질 끌어서 증거자료 폐기할 시간 벌어주고 이제 와서 압수수색한다고 빈 상자 들고 나오면서 생쇼하고 보수 정권의 개 노릇이나 하고 죄 없는 사람들 간첩 만드는 데 일조하고 스폰서들한테 돈 받아 처먹고 향응받고, 너네 같은 것들이 법 질서를 지킨다고? 조카 이 새끼들아.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네, 정권 말기 때마다 어디에다가 줄을 서야 할지 고민하는 공안 검사님에게 이 노래를 띄워드립니다.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 줄을 섭니다. 여러분,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